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입니다만 당시엔 흐지부지 됐고요. 최근에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 끄는 게 아니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서울경찰청 이렇게 세 곳에서 동시에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여러 개인데요. 오늘은 그중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는 일명 정대택 사건. 또 하나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논란입니다. 이게 금전에 얽힌 문제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오랫동안 추적을 해온 기자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인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 예. 그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돈 문제로 많이 얽혀 있습니까? 원래는 아주 오래전에는 본인 말로는 모텔을 오랫동안 운영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행적으로는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영동고속도로 생기기 전에요. 되게 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되는 행적들은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부동산 투자 등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 예. 자, 여러 가지 의혹들, 여러 가지 소송건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생긴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결혼한 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부터 갈까요? 정대택 사건부터 갈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이제 결혼하기 전 사건이죠. 네. 2003년. 예. 서울 소홍파구의 한 스포츠 센터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 무슨 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센터가 IMF 때 파산을 해서 네. 이 건물에 근저당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근저당부 채권이라고 하죠. 이 근저당부 채권을 좀 싸게 사면, 왜냐면 아무도 안 사고 있으니까 싸게 사면 나중에 이게 좀 경기가 좋아져서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되면 예. 그 채권 표시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해서 99억을 주고 채권을 산 다음에 152억을 받아요. 정대택 씨가. 정대택 씨와 최 씨가 같이. 같이. 예. 여기 이제 정 씨는 계획을 세웠고 은행에서 한 90억 정도를 끌어오는 역할을 했고요. 예. 장모 최 씨는 돈 10억 원 정도를 댔습니다. 자, 이런 동업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센터가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원래 예. 가치는 한 152억 원쯤 되는데 네. 근저당 채권이 99억 원에 나와 있어요. 네. 저 99억 원 받아서 샀다가 저게 팔리면 152억 원? 그러면 그 차익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되는데 거기에 예. 장모 최 씨 이렇게 부를게요. 좀 쉽게. 예. 장모 최 씨. 장모 최 씨는 10억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걸 계획해왔던 사람은 정대택 씨이기 때문에 네. 돈은 비록 안 됐지만 돈은 이제 본인은 다 은행에서 끌어온 돈이지만 차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절반씩. 예. 53억 원 차익 중에 딱 반을 나눠서 우리 나눠 갖자. 그렇습니다. 모두 예. 썼어요. 약정서를 썼는데요. 어. 나중에 이제 이 돈을 장모 최 씨가 주지 않으면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방금 말씀하신 약정서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예.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10억 투자한 것뿐이고 예. 99억짜리 근저당 채권 산 거는 그 주도한 건 정대택 씨인데 네. 이 차익 53억 원은 장모 최 씨 통장으로 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최 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보면 최 씨 이름만 있어요. 장모 최 씨 이름으로. 예. 장모 최 씨 이 통장으로 들어간 53억을 반을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 줘요. 안 주고 서로 소송을 걸게 된 거죠. 예. 돌려달라. 예. 안 준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약정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모 최 씨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난점이잖아요. 이걸 약정서를 무효화시켜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약정서 체결에 참여했던 법무사 백 씨. 이 사람을 회유하고 이거 회유했다는 건 백 씨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정서 자체를 어떤 좀 그 변조해서 위조해서 검찰에 제출하고 그러니까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는 약정서인데
도장을 좀 지우고 이렇게 제출함으로써 이 약정서는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정대택 씨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다시 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재판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 약정서 쓸 때 공증했던 법무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무사는 뭐라고 말했어요? 첫 재판에선. 첫 재판에서는 자신은 그런 약정서 체결에 참여한 적이 없다. 장모편이네요. 했어요. 장모편. 장모편을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가짜 약정서다. 그렇습니다. 장모편 들었어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런데 예. 그 다음에 말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다 지고 나서 다른 소송이 벌어져요. 이제 정대택 씨가 장모를 뭐 무고로 걸고 뭐 이런 복잡한 소송이 소송이 벌어지는데 여러 개니까 여러분. 예. 예. 그런 소송 중에 하나에 나와서 음. 사실은 내가 그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짜 약정서라고 한 거 그거 네. 나 거짓 증언한 거다. 진짜 약정서고 나는 돈과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돈과 아파트 받고 네. 거짓 진술한 거다. 예. 원래는 정대택 씨 말이 맞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 돈과 아파트 받은 건 맞아요? 예, 그거는 뭐 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이 됐고 현금은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2억 원 정도가 건너갔고 아파트 한 채가 넘어갔는데 이 아파트가 외견상은 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받은 것이다라는 게 백 씨의 주장이고 이 아파트의 명의가 다름 아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의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다는 게 법무사의 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그럼 이거 뭐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가 직접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아파트를 판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대출이 계속 안 바뀌고 이 명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대출의 명의가. 그 아파트는 2억 3천만 원짜리였는데 사실 네. 2억은 대출 잡혀 있었거든요. 예, 2억은 대출 잡혀 있었어요. 예. 근데 명의를 안 바꿔주니까 따지러 갔는데 오히려 백 씨가 화를 내면서 나는 이거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중에 그래요? 하고 1억 원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요.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근데 백 씨가 너무 적지 않냐 라면서 또 돌려보냅니다. 돈 안 받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죠. 희한한 거다. 예.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주장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법무사 백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게 됩니다. 법무사가? 예,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 예. 그러니까 백 씨는 나는 뇌물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검찰은 그게 아니고 너는 법률 상담의 대가로 돈을 받았어. 법무사가 변호사도 예. 아닌데. 근데 넌 변호사가 아니니까 변호사법 위반이야라고 구속을 시킨 거예요. 이 위증 고백을 하고 8일 뒤에 그럼 그 위증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묻혔습니다. 예. 흐지부지 됐고 예. 이 사람은 감옥 가고? 감옥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 김건희 씨 모녀가 예. 이 사람이 위증 고백을 한 다음에 아파트랑 돈을 돌려달라고 또 소송을 내요. 예.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빌려준 돈 아니니까 돈 돌려줄 필요 없다. 아파트는 그 대신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게 채무자 변경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예. 그래요. 예. 자, 두 번째 의혹으로 예. 가죠. 예. 현재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잔고증명서 네. 위조 의혹. 네. 이거는 2014년에 벌어진 일인데 네. 역시 돈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2013에서 14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비슷한 구도예요. 이 정보를 갖고 있던 동업자 안 씨. 이제 안 씨가 등장해요, 네. 여러분. 예. 새로운 동업자고요. 이제 장모 최 씨 동업자. 장모 최 씨는 돈을 댑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좋은 땅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 40억 주고 사면 나중에 이거 100억도 넘게 팔 수 있다라고 안 씨가 정보를 갖고 왔고 네. 최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안 씨를 찾아가서 그럼 나랑 동업을 하자. 내가 돈을 댈 테니까. 예. 라고 해서 이 땅을 사게 되는 얘기예요. 이 땅을 근데 사는데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세 차례 시도를 합니다. 1차 시도에서는 그 명의자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무산이 되고 예. 2차에서는 또 사채업자들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무산이 돼서 원래 세 번 큰 끝에 땅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에서는 계약금을 떼이고 3차에서 성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잔고증명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차례의 잔고증명 위조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1차 계약 때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놓입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뗐어요. 그러니까 잔고증명서를 들고 그 땅을 갖고 있던 관리하고 있던 신탁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좀 잔금 기일을 연기해달라. 아, 장모 최 씨의 잔고 증명서, 네. 잔고 이 복사본 가져가가지고 내가 돈이 이렇게 350억 원 맞죠? 예. 350억 원이나 있으니까 돈 못 내서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잔고 치르는 날짜를 좀 네. 연기해달라. 예. 요때 한 번 그렇습니다. 쓰이고요. 다만 이제 350억 원은 네 차례를 다 합산한 거고 예. 요때는 한 100억 정도.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모 최 씨랑 동업자 안 씨가 이 사업만 한 게 아니에요. 도촌동 땅 사업만 한 게 아니고 가평에 요양병원을 같이 살려고 했고 예, 예. 파주에 땅을 같이 살려고 했고 예. 여러 사업을 같이 했는데 다른 사업에서 막 이렇게 돈이 막 들어가잖아요. 예. 돈이 마르잖아요. 그 안 씨가 이 장모 최 씨의 주장은 안 씨가 돈을 좀 꿔야 되니까 잔고증명서를 좀 달라. 내가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 보겠다라고 예. 해서 안 씨한테 그걸 줬다라는 게 장모 최 씨의 주장이고요. 아, 돈을 빌려야 되는데. 예. 아,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게 다만 유리하니까. 일시적으로 압류가 걸려서 돈을 못 쓴다. 지금 융통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썼다. 나머지 세 개는 그렇게 사용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걸 위조하는 예. 과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그렇습니다.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고령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직접 위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젊은 사람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젊은 사람이 김모 씨라는 사람인데 77년생. 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당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감사로 재직 중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복잡한 과정 중에 2차 계약이 실패하고 나서 안 씨가 동업자 안 씨가 내가 계약금 떼인 거 다시 찾아올 테니까 예, 예. 접대비만 좀 지원해 달라라고 아. 요구를 하는데 1,500만 원을 그 접대비 1,500만 원을 김건희 씨가 보내줘요. 김건희 씨 명의로. 그렇게 등장하는 거군요. 예, 그렇게 두 차례 등장합니다. 이거 잔고 증명서 위조까지는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 거죠. 그건 뭐 완전히 팩트로 확인이 된 팩트죠. 거고요. 다만 예. 장모 최 씨는 억울하다. 그렇죠. 나도 피해자다. 그렇죠.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 사건 전체의 구도가 그래요. 최 씨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최 씨와 안 씨의 관계가 동업자냐, 금전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냐. 이게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네요. 1심에서는 장모 최 씨가 돈 빌려준 사람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네. 2심에서는 요 사건에 한해서는 둘이 동업자 맞다. 아, 동업자 맞다. 예. 그리고 너가 위조주도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안 씨가 무죄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예. 이렇게 된 거군요. 예. 뭐 연좌제도 아닌데 장모가 유죄라고 사위도 유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윤 총장은 이 사건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의혹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고 몇 개의 증언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안 씨가 최 씨로부터 이제 동업 제안을 받을 때 최 씨가 본인 사위가 검사라는 걸 유독 강조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 사위, 예, 소위 예. 속된 말로 사위 이름 팔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 씨랑 한참 동업을 할 때 정대택 씨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안 씨와 최 씨는 친했으니까 안심하고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 씨 소송에 관한 통화를 윤 총장과 했다. 아, 사위랑 했다. 예, 그걸 내가 들었다라고 안 씨가 얘기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있고요. 또 정대택 씨는 자기 나름대로 최 씨의 작은 어머니로부터 예, 예. 윤석열 총장이 뭐 어머님 제가 극관놈 하나 구속 못 시키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전에 들었다라고 전에 들었다. 주장하는 정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예. 그 결혼 후에 뭐 수사하고 이럴 때 예. 수사 무마라든지 뭐 수사 개입이라든지 축소라든지 네. 이랬을 가능성도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뭐 없진 않다고 봐요. 아니 뭐 이제 본인이 직접 개입하거나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이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도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 이게 인사청문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방어하는 쪽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예.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좌천당했던 시절. 아무 권력도 없는 시절인데 힘든 네. 시절인데 네. 무슨 그런 압력을 뭐 행사하고 알아서 기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 검찰을 좀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고 나쁜 자리에 있고 이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잖아요. 윤 총장 같은 경우. 이 특수부 검사들 간의 어떤 끈끈한 이 뭐랄까요. 검사 동일체로 불리어지는 이런 관계를 감안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관예우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끈떨어져서 나간 사람인데 왜 예우해주죠? 그런데 이제 당시 윤 총장은 정관도 아니고 현관이었는데 현관예우가 없었을까요? 자, 이런 네. 관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네. 수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뭐 누가 됐든 간에 성역 없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우리 오늘 이 해설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죠. 예.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